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화물 스토리에서 화물 배송의 첫걸음으로 그 지입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지입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매출은 또 어떻게 발생되는 건지, 그리고 또 뭐부터 알아봐야 하는지 그 필수적인 몇 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목차를 저희가 이제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그 지입에 대한 정의, 그다음 두 번째, 그 매출의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 세 번째, 준비 단계에 있어서 뭐를 우리가 이제 좀 체크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이제 구분을 해봤고요. 지입의 정의를 운영 주체에 따른 분류를 좀 해봤습니다. 직영기사는 그 화주인 업체에서 차를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근로자로 종사하며 급료를 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운전 그 기사로서 역할을 하고 급여를 받는 부분이죠. 네. 그다음에 지입기사, 저희가 여기서 이제 다루는 내용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지입기사는 그 개인 소유의 차량으로 기업과 위스탁 계약 관계를 맺고 거기에서 이제 그 화물 운송을 진행하고 운송료를 받는 형태, 이거를 이제 지입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입기사하고 좀 비슷한 형태인데 용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개별 용달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필요시에만 그때 쓰여지는 영업용 차량, 개별 용달이라고도 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그 매출의 형태를 좀 알아볼 텐데요. 매출은 저희가 이제 운송료라고 합니다. 운송료는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완제가 있고 무제가 있습니다. 그 완제는 뭐냐면은 내가 이제 배송 업무를 하게 되면은 운송료가 발생하는데, 화주가 기업체에서 운송료 외에 유류비하고 통행료를 제공을 해줍니다. 이거는. 그 대신 이제 단 개인적으로 사용한 유류비는 차주님이 부담을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그 기업에서 주질 않고요. 그러니까 무제. 무제는 이제 그 급여, 다시 말하면 운송료, 유류비하고 통행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주님께서 그 유류비하고 통행료를 부담을 해가면서 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 매출의 형태를 보게 되면은 고정 매출이 있고 이제 변동 매출이 있습니다. 자, 고정 매출은 이제 뭐 그래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매월 이제 일정 금액이 비슷하게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보통 고정 노선으로 배송을 하기 때문에 매월 이제 아주 균등한 그 매출이 발생되고요. 여기에 쓰여지는 차는 주로 이제 2.5톤과 3.5톤이 이제 주로 쓰이게 됩니다. 자, 그럼 변동 매출은 뭐냐? 배송 노선이 일정치가 않고 화물의 양과 거리에 따라서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변동 매출이라는 거는 매출이 그달 다르게 발생한다는 거, 요거를 저희가 변동 매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준비 단계에 있어서 첫 번째, 그럼 지입사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그 지입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내가 그 계약을 하고자 하는 회사가 물량이 안정적으로 이제 보유가 되어 있는지, 그래야 내가 이제 뭐 그 계약 이후에 물량이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내가 배송 업무를 해서 매출을 발생을 시켜야 되거든요. 두 번째, 내가 차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꼭 그 지입사가 자기네 자사를 통해서만 차량 구매를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뭐 더 좋은 선택을 안내 가이드는 받을 수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내 본인이 기존의 차량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지인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유통 경로를 통하다 보니까 내가 좀 더 좋은 차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지입사가 마치고 자기네 차만 구매를 해야 된다고 강요한다면은 왜 그럴까라는 의심도 한 번쯤은 해봐야 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운송사의 수익 구조가 투명한지. 사실 지입사도 마찬가지로 땅 파서 장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매출을 발생을 시켜주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있다면은 어느 부분에서 얼마만큼이 발생하는지를 충분히 설명이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투입 전에 선탁 교육을 제대로 실시를 하는지, 이거 분명히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차량 준비해야 됐죠. 차량은 뭐 신차를 준비할 수도 있고 중고차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개인이 자금 능력에 따라서, 또는 뭐 신차가 좋으신 분들은 무리해서라도 신차를 준비를 할 것이고, 나는 뭐 그냥 중고차로 충분하다, 내가 잘 관리를 하면서 하시겠다는 분들은 뭐 중고차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차야 뭐 제대로 이제 운행만 되면 되니까.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자차.
자차는 내가 소유한 차를 자차라고 그러죠. 그럼 내가 이미 차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직접 차량을 구매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그러면 기입사와 연계로 해서 이제 차를 구매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내가 이제 차량 구매에 대한 지식이 전반적으로 너무 없다든가, 이게 차만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식자재, 저온 상품 같은 경우는 냉동기도 달아야 되고, 뭐 추가적인 으로 이제 장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내가 잘 모르겠다면은 그 지입사의 충분한 안내를 받으면서 진행을 해도, 그 다음에 이제 캐피탈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안내를 해줄 것이고, 내가 이제 이게 구매하는 비용이 적합한가는 분명히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자, 세 번째, 이게 차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또 이제 상황이 보면은 자금이 좀 모자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대출을, 캐피탈을 끼워야 되는데, 또 혹시 이제 신용점수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대출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입사와의 충분한 뭐 상담을 통해서 임대료를 내고 내가 그 차를 임대해서 배송 업무를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그 방법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 사항을 제가 6가지로 한번 나눠봤는데, 첫 번째, 그 계약 시 면담 내용과 계약 내용이 동일한지, 면담 때 했던 내용이 이제 계약 때 내용이 좀 다르다면 또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되겠죠. 이제 특히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 계약 조건이라든가 업무 내용, 그 다음에 특히 제일 중요한 급여 등이 달라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운송료에 대해서 수수료 및 관리비 등 공제 내역에 대한 설명이 충분한지, 이게 이제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내가 운송료를 받을 때 공제 금액이 정확히 빠지는 부분이 빠지고 나머지가 나한테 지급이 되는지를 서로 이제 충분히 설명이 돼 있어야지, 그래야 나중에 이제 오해가 소지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차량 구입 시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자사를 통해서만 구입을 꼭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차량은 뭐 내가 준비할 수도 있고 지입사를 통해서 뭐 이제 같이 연계해서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통해서 다 차량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선탑이라든가 교육, 투입 일정, 급여 지급일에 대한 설명이 충분한지, 요거 반드시 점검하시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그 완제 및 무제에 따른 그 유류 및 통행료 지급에 대한 설명이 객관적인 어떤 근거에 부합한지, 이게 예를 들면은 완제 부분이 이제 통행료하고 이제 유류비가 지급이 되는데, 그 유류비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연비 기준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지 설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여섯 번째, 계약 시 이제 위약 조항이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이게 이제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만에 하나 이제 뭐 업무를 하시다가 못할 경우가 생겼을 때 조건에 따라서 어떤 위약금이 발생하거나 무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거 주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보다 더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으면 좋겠지만 여기서 이제 부족한 부분은 추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고요. 지입을 준비하시는 데서 하나의 작은 도움이라도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